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랑이 맞을까? 여러분은 연인과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연인의 모진 말과 행동에 엉엉 울고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왜 헤어지지 않았나요? 아직 사랑하니까 따위의 진부한 대답은 집어넣어 두세요. 대답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유타 대학의 사만다 조엘 교수는 현재 만나는 연인과 조만간 헤어질 예정인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연애 중인 153명, 결혼한 146명이 조엘 교수에게 연락해 왔는데요.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헤어질 거라면서 왜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함께 볼까요? 커플이 이별하지 않는 이유 1위, 좋은 사람이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을 때. 2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내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고 함께 쌓아올린 추억도 많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3위,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존재 자체가 편안한 사람일 때 라고 답했어요. 그럼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 살펴볼게요. 1위,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쏟았던 시간, 돈, 사랑, 노력 등을 한 번에 포기하기 아까울 때라고 답했어요. 2위, 불안정해지는 게 싫어서. 이혼 후의 삶이 막막하고 헤어진 뒤 어떨지 상상할 수 없고 그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때. 3위, 가족에게 책임감을 느껴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이혼이 이기적인 선택 같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온도 차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커플과 부부가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커플의 경우는 관계 자체에 미련이 남아서 쉽게 이별을 결심하지 못했죠. 연인을 향한 감정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부는 조금 다른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았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아쉽고 또 아까워서 이혼을 머뭇거렸으니까요.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도 이혼을 결정하는데 장애물이었고요. 배우자를 향한 감정보다는 이혼했을 때 벌어지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까요? 커플이든 부부든 헤어짐을 결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후회하게 될까봐 겁이 나니까요. 이별은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당신의 이별 후는? 이별 뒤의 괴로움은 두 타입으로 나뉩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슬퍼하는 경우 A, 그때 참 좋았었지. 끔찍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짜증나는 경우 B, 그때 참 개같았지. 둘 중 뭐가 더 괴로울까요? 아무래도 불행했던 연애보다는 행복했던 연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테니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지 뉴 브런스윅 대학 아드리아나 곤잘레스 교수의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꾸 생각나. 곤잘레스 교수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대학생 91명을 모집해 연구를 진행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옛 연인과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 내용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연애가 행복했다면 좋았던 기억을, 그때 같이 걷던 길이 참 좋았었는데. 불행했다면 안 좋았던 기억을 많이 떠올렸겠죠. 어휴, 똥차 새끼, 입냄새도 쩔었었는데. 이렇게요. 일주일 뒤 교수님은 참가자의 쓴 일기를 분석하는 한편 그들의 심리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옛 연인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오를수록 외로움, 상실감, 공허감 등 이별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런데 나쁜 기억을 많이 떠올린 사람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우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힘든 연애가 끝나면 오히려 속이 후련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힘든 연애를 한 사람이 더 우울해하는 걸까요? 물론 헤어진 뒤에 좋았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롭고 허전한 거죠. 반면 불행한 연애가 끝난 후에 느끼는 괴로움은 종류가 달라요.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연애가 불행하게 끝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뒤섞여 있어요. 내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도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해요. 두 사람이 잘 안 맞았다는 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 탓을 하면 다음 연애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난들 행복할 수 있겠어? 연애도 못하는데 뭔들 잘하겠어? 이처럼 불행한 연애는 끝난 뒤에도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괴롭혀요. 불행 끝, 행복 시작. 힘들었던 연애를 겨우 끝냈는데 그 기억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일단 축하드려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보통 아무리 많이 싸운 커플이라도 헤어지면 조금은 그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헤어진 지금까지도 안 좋은 기억들로만 가득하다면 정말 헤어지시길 잘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지금부터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연애는 원래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나는 동안 힘드셨겠지만 그 시간들이 다음 연애 그리고 남은 인생의 자양분이 될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뻔한 말은 연애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커플이 이별하지 않는 이유 1위 좋은 사람이라서 2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3위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 1위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아까워서 2위 불안정해지는 게 싫어서 3위 가족에게 책임감을 느껴서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